사실 좀 후기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 게 저희는 아직 좀 갈 길이 멀어서 좀 애매한 감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이 비트캠프에서 마무리하게 된 소감을 말씀드리면 일단 너무 운이 좋게도 너무 좋은 강사님이랑 팀원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기대치도 않은 수준으로 저희가 너무 재밌게 진행을 잘 했고 결과물도 사실은 상상치 못한 정도로 잘 나와서 너무 만족스럽고 이제 앞으로도 진짜 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팀입니다. 팀원 소개해드릴게요. 이영승, 안녕하세요. 박재현, 안녕하세요. 송민지,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접니다. 목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개요에서는 저희가 이 프로젝트 왜 기획했고 왜 만들었는지 이런 설명을 좀 드리고, 프로젝트 소개에서는 앞서 다들 해주신 기술 설명 짧게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에서는 각자 좀 작업하면서 맞닥뜨렸던 제일 어려웠던 테스트나 아니면 제일 신경 써서 작업했던 테스트들 각자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고, 그리고 직접 시연하는 시간 가져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요인데요. 저희가 이제 간편식 관련 서비스잖아요. 저희가 이거 하게 된 이유가 간편식 시장이 이제 코로나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거의 연평균 15% 규모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뭐 축소대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좀 대두되는 문제점들도 있거든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하나는 바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닭가슴살을 네이버 쇼핑에 검색해가지고 찾아보는 걸 이제 제가 이렇게 캡처를 했는데, 보시면은 너무 상품도 많고 너무 정보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비교하려고 하다 보면은 너무 투입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거 이제 서비스 이용하게 되면은 뭐 광고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랭킹 순위 높게 뜨게 해준다든지 이런 서비스를 공공연하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코모에만 검색을 해도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만 해도 네이버 쇼핑이나 뭐 쿠팡이나 이런 데서 제공하는 랭킹 순위 서비스를 좀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불편함을 좀 해소하고자 이 끼니를 기획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크게는 저희는 이제 개개인의 데이터에 맞춰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끼니택 서비스, 그리고 영양 성분 정보, 그리고 인기도 등을 이제 점수를 매겨서 랭킹을 저희가 직접 판정하는 끼니 랭킹, 그리고 좀 건강식을 모아놓은 끼니 그린 랭킹,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서비스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좀 불편한 점들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자, 이제 기술 소개해 드릴 텐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다 같은 최 강사님 제자들이고 같은 수업을 듣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만 좀 특별하게 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는 그 상품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크롤링을 했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자바나 파이썬을 통해서 크롤링을 할 수 있는 그 셀레니움하고, 그리고 OCR 같은 경우는 그 이미지에서 텍스트 데이터를 뽑아올 수 있는 그런 모듈인데,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산출물을 이렇게 많이 내지는 않았고요. 애자일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그때그때 만들어서 작업을 했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컴포넌트 목록이에요. 저희가 일단 컴포넌트가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미리 설계를 하고 작업을 들어가기 위해서 컴포넌트를 어떤 게 필요한지 계획을 하고, 그리고 각각 컴포넌트에 또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렇게 작성을 한 산출물이고요. 요거는 이제 ERD인데요. 저희가 제일 핵심으로 들어가는 게 프로덕트 테이블이에요. 저희가 상품 데이터를 이제 표시를 해드려야 되다 보니까 프로덕트 테이블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크롤링 데이터를 받아오는 러 데이터 테이블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가입을 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프로덕트와 유저, 그리고 둘은 다대다 매칭이기 때문에 매핑 테이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RESTful API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컨트롤을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피그마 이용해서 이제 프로토타입을 다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퍼블리싱과 리액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각자 팀원들이 나와서 본인이 뭐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나 아니면 뭐 가장 신경 써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일단 먼저 송민지. 안녕하세요. 6기분들은 제가 열심히 크롤링 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제가 왜 크롤링을 했고 그걸 어디다가 활용을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 서비스 특성상 식품 정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처음에 공공 데이터 API를 쓰려고 했는데 데이터가 너무 오래돼서 쓸 수가 없었고 쿠팡이나 11번가 등 판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API를 사용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지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차선택으로 크롤링을 하기로 했습니다. 크롤링 한 번씩 들어보셨죠? 웹페이지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걸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웹페이지들은 대부분이 동적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서 원하는 페이지, 데이터들을 그때그때 만들어서 내보내 주는 건데요. 크롤링을 할 수 있는 모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적 사이트를 스크래핑하기에는 셀레니움이 적합해서 셀레니움으로 크롤링을 했습니다. 동영상 자료 보시면 웹페이지에서 상품 정보를 긁어서 DB에 저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페이지에서 제품을 하나씩 클릭해서 나와 있는 정보를 얻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셀레니움을 이용하면 사람이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처럼 동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웹사이트 테스트 할 때 단순 동작을 반복하게 할 때 쓴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크롤링으로 상품 정보를 얻기는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양 정보, 그러니까 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 영양 성분이 저희가 필요한데 그걸 얻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활용할 수 있는 API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품 정보를 가지고 올 때 그 영양 성분표도 같이 이미지도 같이 따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텍스트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OCR을 활용을 해야 됐습니다. 저는 네이버 클로바에서 제공하는 OCR API를 활용을 했습니다. OCR API를 사용하면 이미지에 있는 문자들을 저렇게 텍스트 덩어리로 뽑아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가지고 온 텍스트 데이터에서 그 원하는 값만 뽑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정규 표현식 써서 이런 작업을 하기에는 파이썬이 적격이라서 OCR이랑 데이터 정제는 파이썬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얻어온 데이터를 DB에 넣는 작업까지 파이썬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품 정보랑 영양 정보를 가지고 오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아직 데이터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못 얻어오거나 값을 아예 얻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의 손이 닿았습니다. 이 부분을 관리자 페이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어요. 파란색으로 나온 네모가 저희 DB 테이블인데요. 로우 데이터에는 크롤링과 OCR을 해서 얻어온 데이터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비스에서 쓰는 테이블은 프로덕트랑 프로덕트 필터 테이블인데요. 크롤링을 하면서 당장 쓰지는 않더라도 가지고 올 수 있는 데이터들은 몽땅 가지고 온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일단 관리자가 로우 데이터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을 하면 로우 데이터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 쓸 것들만 프로덕트 테이블에 넘어가면서 그 프로덕트 필터 테이블에는 그 프로덕트 테이블에 들어간 영양 성분 값으로 이 상품이 고단백질인지 뭐 저지방인지 뭐 탄수화물이 많은지 그런 거를 계산을 해서 불린형으로 저장을 하게 했습니다. 계산 로직은
계산 로직은 저희 박지영 군이 짜줬습니다. 이 테이블과 로직이 어떻게 쓰였는지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크롤링이랑 OCR로 얻어온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는 화면인데요. 더보기를 눌러서 상품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수정을 다 하고 컨펌을 누르면 네. 수정 완료. 데이터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할 DB 테이블, 프로덕트 테이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수정을 하고 싶으면은 수정 취소 버튼을 눌러서 그러면 이게 다시 수정 취소 버튼을 누르고 다시 수정 필요 탭에 들어가서 수정을 하면 되는데 이게 수정하는 과정이 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으실 거예요. 크롤링을 정기적으로 해와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경우에 로우 데이터랑 프로덕트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의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추후에는 지금은 하나씩 일일이 컨펌을 눌러줘야 되는데 추후에는 수정 필요 탭에 체크박스 넣어서 일괄적으로 프로덕트 테이블의 값을 넘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희 조 엘리트 박지현 씨가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엘리트 박재현입니다. 저는 문제 해결은 총 2가지 진행했고요. 첫 번째는 상품 필터링 로직의 위치를 결정할 때 레포지토리와 서비스 레이어 중에서 어디에 구현할지 깊게 고민해봤습니다. 고민 끝에 레포지토리에서 필터링 로직을 처리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결정의 배경에는 2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DB에서의 데이터 정제의 효율성 때문입니다. 서비스 레이어에서 필터링을 처리한다면 전체 데이터를 먼저 가져온 후에 필터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불필요한 오버헤드를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는 확장성과 서비스 레이어의 원칙 때문입니다. 구현 초기에는 상품 데이터의 양이 적다고 생각하여 필터링 로직을 서비스 레이어에 구현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했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의 확장성을 고려하고 파인드올 같은 메서드를 서비스 레이어에서 사용 지향하는 원칙을 견지하게 되면서 레포지터리 레이어로 로직을 옮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통해 저희는 서비스의 효율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필터링 로직을 쿼리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여서 레포지토리 레이어에 위치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까 초반에 장진서 조장이 말할 때 끼니 그린이 어떤 방식으로 기준으로 끼니 그린에 들어가게 되는가 궁금한 점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은 끼니 그린이 어떤 기준으로 랭킹에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해결입니다. 사람마다 특정 영양소의 과다 또는 부족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 환자에게 설탕 함량 비율이 많으면 당뇨 환자에게 설탕 함량 비율이 많은 상품은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따라서 그림과 같이 각 상품의 영양 기준에 맞춰 상품마다 저칼로리, 저당 등 주요 필터링 11가지를 영양 성분에 맞춰 계산하고 상품당 갖는 필터링을 테이블에 저장했습니다. 추가로 영양 성분 함량도 계산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저칼로리부터 저지방까지 11가지의 필터링이 있는데 필터링당 5점씩 상품당 55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품마다 함량에 대해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영양표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까다롭게 점수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양 기준을 맞춰 필터링을 4개 포함하고 영양성분 함량 점수가 25점 이상인 상품을 끼니 그린인 상품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수 체계를 설계한 근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영양소의 권장량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각 성분의 영양 정보를 도입해 영양소의 중요성을 증폭시켰습니다. 둘째는 사용자의 이해도 향상입니다. 복잡한 영양 정보를 단순한 점수로 변환함으로써 제품 간의 영양 정보 차이를 쉽게 비교하고 자신의 식습관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끼니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끼니 그린의 영양 점수는 사용자의 건강한 선택을 도와주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점수를 통해 사용자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끼니의 마스코트 이영승 팀원이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끼니의 마스코트 이영승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 개인의 문제가 아닌 팀원들과 함께 협업을 해가면서 생겼던 문제에 대해 문제 해결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관리자 역할을 사용자 서버와 통합을 할 것인가 아니면 관리자 서버를 따로 분리하여 관리할까입니다. 사용자 서버와 통합했을 때의 장점으로는 효율적인 리소스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서버에서 모든 기능을 관리하기 때문에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통신이 가능하기에 관리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이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반면 다른 편으로 서버와 분리하는 방식으로의 장점으로는 유지보수와 확장성이 향상됩니다. 각 서버를 개별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으므로 시스템의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업데이트와 유지보수가 간편해집니다. 또 성능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각 서버는 자체적으로 성능을 최적화를 수용하여 트래픽 증가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 끼니는 추후에 많은 이용자들이 생겼을 때를 대비하여 트래픽 증가에 대응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서버를 분리하는 것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디렉토리 세분화입니다. 처음 프론트 작업을 시작하였을 때 저희는 컴포넌트와 페이지로만 디렉토리가 구성되어 있었는데 서버에서 받아오는 요청들이 점점 많아지고 한 파일의 코드량이 많아져 다른 팀원이 투입되고 확인하기에 코드 가독성이 매우 떨어지고 중복해서 사용이 필요한 코드들을 찾는 데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컨테이너와 유틸즈 디렉토리를 추가하여 컨테이너에서는 상태 관리 로직들을 관리하고 컴포넌트 구조를 더 명확하게 구성하였고 유틸즈에서는 서버와의 통신을 담당하는 코드를 정의하여 동일 요청을 필요로 할 때 재사용성을 높이고 엔드포인트가 변경되더라도 보다 쉽게 수정이 가능할 수 있던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팀원 내생강 장지성입니다. 네, 팀장입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개발 관련해서는 주로 그 리뷰 관련 로직 그리고 뭐 CI/CD 이걸 주로 맡아서 했고 그 외에는 사실 팀원들이 뭐 좀 구현하기 어려워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뭐 형 뭐 이거 짰는데 좀 봐줄래? 막 이러면 이제 리뷰를 해주거나 거의 이런 식으로 좀 잡무를 더 맡아 했는데 저는 그래도 아무래도 좀 팀장 역할을 맡고 했다 보니까 사실 저희 프로젝트 이 팀이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사실 저희 이제 다 공감하실 거예요. 작업하다 보면은 뭐 하고 있었다, 너 뭐 하고 있니, 지금 뭐 올리브 컨플릭트 안 나? 다 이런 거 막 물어보고 그리고 회의 한번 하면은 이제 한 1시간 집중력 흐트러져서 이따 밥 뭐 먹지? 이러다 보면 2시간, 3시간 이런 비효율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하면서 나온 결과가 이제 지라랑 그리고 에자일입니다. 저희가 이 두 가지를 이제 채택을 해서 좀 더 효율적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지라 같은 경우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에자일 방법론을 도와주는 이 소프트웨어죠. 근데 요거를 저희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어요. 처음에 스프린트 시작할 때 매주 회의를 해서 이슈를 발행을 하고 매일 스크럼을 하면서 각자 스토리 포인트 관리하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매일 트래킹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진행하면서 나온 번다운 차트인데요. 사실 이 번다운 차트가 뭐냐면은 이 끝에서 시작을 프로젝트가 스프린트가 끝나면은 여기 영에 내려와서 찍히게 되는 게 번다운 차트예요. 근데 저희가 스프린트 첫 번째 스프린트 때 번다운 차트가 그냥 완전히 날라갔습니다. 지라를 쓸 줄 몰라가지고 이게 사실은 처음에 이걸 저희가 익숙치가 않다 보니까 아예 이슈가 다 날라가 버렸어요 이때. 근데 저희가
매주 이렇게 회고를 했는데 여기 그래서 질화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좀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다음 스프린트 때는 조금 개선이 됐어요. 근데 보시면은 이것도 좀 이상한 게 0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한참 위에 있죠.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뭐 작업 안 했는 건 아니고 질화를 좀 쓸 줄 몰랐어요. 그리고 저희가 또 작업을 잘못한 부분도 있었는데 보시면은 이 번다운 차트는 내려가야 되는데 자꾸 중간에 이 올라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거 뭐냐면은 저희가 좀 계획을 잘못 짠 거예요. 계획을 잘못 짜서 중간중간 또 이슈가 추가되고 이러니까 내려가야 되는 게 또 올라가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진짜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이 지가 좀 개선해야 된다 이런 게 회고에 올라왔던 게 이제는 좋았던 점에 지가 우리 너무 잘 쓰고 애자일하게 너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될 정도로 개선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스프린트 때는 거의 완벽하게 원다운 상태가 찍혔어요. 근데 저희가 이게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작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좀 뿌듯한 결과물이 있었고 이제 저희가 그걸 바탕으로 만든 서비스 이제 시연을 해볼 텐데 아까 관리자 페이지는 이제 민지 씨가 시연을 해줬죠. 사용자 페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들어가시면 처음에 이제 로그인이 안 돼 있어서 끼니픽에 막혀 있어요.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아이디가 있어서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 그러면 이제 픽이 제대로 뜨고 있죠. 이제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서비스가 이 메인 페이지에서 이게 좀 간략하게 요약이 돼서 보여지는 화면이고요. 그리고 이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리뷰를 달면은 여기에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무한 스크롤을 적용해서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만들어 놨고요. 모바일에서도 좀 사용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랭킹 서비스 옆에 보면 카테고리 필터 보이실 거예요. 여기도 뭐 똑같이 무한 스크롤 적용을 해놨고요. 그림도 마찬가지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검색하는 거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제 사실 평소에 호떡 되게 좋아하는데 우연히 이게 호떡이 저희 데이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리뷰를 올려야겠다. 그래서 좀 희시거리면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리뷰 올리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올리면 이런 식으로 제가 올렸을 때 이미지 클릭해서 살짝 확대해서 볼 수 있게 구현을 하고요. 아까 보여드린 커뮤니티에도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필터링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잘 작동이 되고요. 찐 목록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걸 클릭하면 이제 반영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일단은 저희가 그 무한 스크롤이 사실 되게 별거 아닌데 그거를 적용하는데 좀 애매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객체 지형적인 코드를 쓰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래서 리팩터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좀 추후에 또 결제 서비스도 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랭킹 같은 거 레디스를 써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사실 이걸 저희가 도입을 못했어요. 그래서 추후에는 저희가 이거를 좀 도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런칭을 할 생각인데
그래서 일단은 이용자 10,000명 목표로 저희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후기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네, 저희가 사실 그 공모전을 앞두고 있어서 후기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마무리된 부분이 있으니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최 강사님 너무 감사드리는 게 저희 이제 학생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주말이든 뭐 새벽에도 카톡하면 답장이 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너무 황송하다 이거 어떡하지 이랬는데 나중에는 원래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그냥 너무 감사하다. 편하게 새벽에도 카톡 보는 거. 그럼 또 답장 주시고. 그래서 너무 무심양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는 뭐 후기가 아니라 이용자 10,000명 그리고 이제 장관상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원들 아직 안 끝났으니까 감사 인사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번에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아직 다 안 끝났지만 배운 게 정말 많습니다. 되게 재밌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경 강사님 열심히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여기 가르쳐주신 것에 비해서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진 건 있는데 계속 공부하면서 보완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관계자님들도 다 감사드립니다. 좋은 분들 만나서 재미있게 공부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간 점검이라고 생각하고 아쉬웠던 점은 딱히 없었던 것 같고요. 좋았던 점은 팀원 3명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먼저 수료하게 된 우리 승현이 고생했다. 감사합니다.